창원시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진해 해양공원 집트랙이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운전자들의 과속과 어린이들의 부조의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세계 흰지팡이의 날을 앞두고 가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조선업 위기 극복 건의안을 지난 2015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주위로 펼쳐진 풍경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짜릿한 스릴감을 맛볼 수 있는 해상 공중하강 체험시설인 집트랙이 창원에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추진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창원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도시 창원으로 향해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는 창원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창원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색 체험시설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월 공원 내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진 후 체험시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용지공원 호수에는 수상 레저시설인 무빙보트가 들어서 창원의 야경을 즐길 수 있어 개장 열흘 만에 5천 명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어 진해 해양공원에도 새로운 이색적인 체험시설이 내년 2월 들어섭니다. 타워에서 출발해 속구리성까지 약 1.2km를 활강하는 집트랙이 진해 해양공원 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진해 해양공원에 들어설 집트랙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긴 데다 시속 60에서 80km의 속력으로 스릴감 넘치는 그런 이색 체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속구리섬에 도착한 이용객들이 수륙양용 보트 또는 제트보트를 통해 환송되면서 이 또한 색다른 체험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진해 해양공원 집트랙은 지금까지 공중하강 체험시설 그 어느 시설과도 비교가 불가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펼쳐진 진해만을 향해 활강하는 스릴은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독보적인 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저도 카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와 용지호수 무빙보트 등 관광도시 창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집트랙 역시 창원시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마 우리 창원이 저는 우리 남해안에서 최고의 관광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진해와 마산이 이제 우리 구 창원을 먹여 살릴 때도 올 겁니다. 아름다운 해양 경관을 배경으로 들어설 집트랙이 인근 조성될 명동 마리나 및 웅동 복합 레저 관광단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창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운전자들의 과속과 어린이들의 부조의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 학생들의 하교가 한창입니다. 학교 앞 도로의 제한 속도는 30km.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빠른 속도로 차량들이 지나갑니다. 학교 주변으로 과속 방지턱이 곳곳에 설치됐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면서 학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학교 앞인데 차들이 자꾸 쌩쌩 달려서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요. 횡단보도에 이제 지나갔는데 차가 앞으로 와서 정말 무서웠어요. 마산 회원구에 위치한 다른 초등학교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의 학교 앞 제한 속도는 무려 70km. 창원시를 넘어 경남 도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중 제한 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다 인근에는 고속도로 진입로에다 중리공단이 위치해 차량 통행량까지 많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창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69건, 이 중 25건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 울타리와 노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운전자들의 과속 운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2%에 불과해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걸을 때 사용합니다. 경남 지역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오전 세계 흰지팡이의 날을 앞두고 가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표지이고 자주성의 상징인 흰 지팡이.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들고 길에 나선 것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보행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표지입니다. 경남 지역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가두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우리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흰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시는 분을 보시면 정말 친절하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창원시청에서 문성대학까지 2km 구간을 걸으며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주성을 홍보했습니다. 5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경찰의 보호 아래 활동 보조인과 함께 도로를 걸었습니다. 현재 시력장애 1급은 문지원 씨는 거리를 걸을 때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인도를 다니면서 불편한 점을 느낀 게 물건들이나 집기들이 밖을 나와 있을 때 부딪히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고요. 또 방지턱, 차량 진입 못하게 만드는 방지턱 그런 부분들도 많이 부딪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합니다. 13년 전 농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김세웅 씨는 오늘같이 동료들과 거리를 걸으며 활력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 시민들에게 우리 이 시각장애인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또 이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운 점을 우리 시민들도 알고 그런 점을 좀 앞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은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한 날로 올해로 38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조선업 위기 극복 건의안을 조선산업 위기가 심화되던 지난 2015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제34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황종명 조선특위위원장은 이번 대정부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돼 침체되어 있는 조선산업이 다시 부흥해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큰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으며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시내버스 승하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으로 이번 조사는 노선별, 정류소별 정확한 이용객 현황과 실수요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패턴 분석 등 노선 개편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는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 시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환승을 하지 않더라도 하차 시에는 반드시 교통카드 하차 단말기에 찍어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 시내 노선 개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급식경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교육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급식경비 부담 비율이 67.1%였고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0%를 넘긴 것으로 전국 평균 49.8%에도 크게 웃돌아 급식경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 경남도와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식품비를 줄이면서 경남교육청의 급식경비 부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가 하반기 대정비를 마치고 새롭게 선보여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이번 정비 기간 동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케이블카 개통 이후 10년 만에 처음 시행하는 케이블카 예삭 교체를 마무리하고 상하부 역사 산책데크 보수 공사도 실시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 하부 역사 탑승장 입구 리모델링과 탑승 안내 전광판 등의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또 케이블카 변신을 위한 시설로 상부 역사 전망대와 스카이워크가 연내 완공되면 주간에 한정됐던 케이블카를 야간까지 확대하게 돼 머무르는 관광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무인 헬기를 이용한 조사료 동계작물 파종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0헥타르 면적의 시범단지에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종자를 파종하며 내년도 결과에 따라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농업개발과 시험연구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주요 업무는 난 조직 배양 실험과 토양 시료 채취 등으로 거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등으로 자격이 제한되며 농업개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통영시는 2017 통영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오는 9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선발 분야는 음악과 미술, 채용, 문학 등으로 중고생에게는 최대 300만 원을, 대학생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문명연구회와 창원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17 문자문명전이 오는 22일까지 성산 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전통이 미래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창원 다호리붓의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고 한국의 서예 미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회 옥포항 문화축제가 오는 21일 거제시 옥포 수변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가을의 향연이란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시민 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식전 공연, 점등식 등이 마련되며 특히 물고기 등불과 바다 형상 등불 등은 오는 15일부터 13일까지 점등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통영시 보건소는 다음 달 4일 제13회 가족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통영국제음악당에서 통영 등대 낚시공원을 거쳐 돌아오는 총 5km 코스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통영 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당일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 후 참여하면 됩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하반기 2차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경비함정 1,006함을 포함한 6척, 승조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동항해, 해상사격 등 16개 종목의 훈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유한회사 참 성실한 기업은 거제시 상문동과 청소 및 방역 소독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이웃사랑 실천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한회사 참 성실한 기업은 상문동 주민들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방역 작업, 청소 등 다방면으로 재능 기부에 나설 계획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노산동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12일 청소년 보호환경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관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직접 순찰하고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며 안전한 청소년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성군은 오는 21일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제5회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개최합니다. 무대를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물놀이와 밴드 등 관내 청소년 동아리들의 각종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통영시 정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2일 내고장 섬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우리 지역의 해양 레포츠를 직접 체험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위원 25명을 대상으로 요트 투어 기회를 제공했으며 앞으로 위원들은 관광도시 민간 홍보 시 이번 경험을 적극 전달할 예정입니다. 거제시 옥포이동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단독가구 3천여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했습니다. 이번에 배부된 홀로 사는 가정 도움 신청 안내문을 통해 도움 신청이 접수되면 방문 실태 조사를 통해 긴급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동면 고현리 장기마을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마을회관이 완공돼 12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장기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연면적 160여 제곱미터 1층 건물로 앞으로 어르신들의 쉼터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극단 해오름 예술단의 창작 뮤지컬 청이는 왜 인당수에 몸을 던졌나 공연이 오는 19일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심청가를 연극화시켜 현대화 공연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심청전과 별주부전이 만난 독특한 소재의 뮤지컬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